안녕하세요. 오늘은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홋카이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죠. 왜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유명한 걸까? 단순하게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홋카이도 우유의 성분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다르더군요. 유지방 함량이 3.6에서 3.8%로 일반 우유보다 높고 무지방 고형분도 8.7%로 영양이 진짜 풍부해요. 바로 이 높은 유지방 함량 덕분에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고품질 우유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더군요. 숫자로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홋카이도의 우유 생산량은 약 417만 톤으로 일본 전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젖소 사육수는 약 84만 마리로 일본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농가당 평균 사육수가 156마리로 일본 본토의 2.2배가 되고 방목 사육 비율이 35%로 본토의 17.5배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넓은 땅에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젖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젖소일수록 더 좋은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거든요. 좋아하는 때에 먹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들은 10월 하순까지 방목지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체중을 2배 정도로 늘립니다. 홋카이도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고품질 우유를 만드는 핵심 요소인 셈이죠. 더 흥미로운 건 같은 홋카이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우유 맛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도카치 지역은 요츠바 유업의 본거지로서 단맛과 감칠맛의 균형이 뛰어납니다. 베츠카이초는 젖소 사육수 일본 1위를 기록하면서 90대에서 30초간 저온 살균으로 갓 짜낸 우유 같은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하코다테유는 오렌지색 패키지로 유명한 하코다테 우유를 생산하는데 성분 무조정으로 원유 본래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각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맛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숙소 근처 다이치 슈퍼에 가서 홋카이도산 우유로 유명한 대표 브랜드 3곳의 우유를 골라서 사왔습니다. 요츠바 유업 유키지루시 하코다테 우유 제품이었는데요. 이 세 브랜드는 각각 다른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거든요. 실제로 마셔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공통점은 크리미하면서 진한 풍미와 깔끔한 뒷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고소함의 깊이와 뒷맛의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우유보다 훨씬 진한 맛이 났는데 이게 바로 앞서 확인한 높은 유지방 함량 때문이었죠. 개인적으로는 하코다테 우유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크리미하면서도 고소함이 잔잔하게 입안에 퍼지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진짜 궁금한 건 이런 우유의 차이가 실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도 느껴지는지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삿포로 곳곳에 유명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홋카이도 우유의 우수성이 실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맛으로도 드러날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조금은 짧은 여정을 시작했죠. 일단 저는 맛의 기준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진함과 고소함을 5점 만점으로 했고 여기에 꾸덕함을 더했죠. 참고로 삿포로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전체적으로 풍미가 깊고 진한 편입니다. 여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크레미아입니다. 저는 크레미아를 삿포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기준점으로 설정했는데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이미 유명한 가게이기 때문에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은 랑그듀사 콘입니다. 아이스크림 콘이 쿠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콘을 같이 먹을 때 그 조화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스크림 자체의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본연의 맛이 콘에 다소 가려지는 면이 있어요. 평가는 단맛 2점, 고소함 3점, 꾸덕함은 3점입니다. 점수가 박한 건 뒤에 나오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크레미아 근처에 있는 마지산도입니다. 마지산도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중심부에 위치한 과일 샌드위치 전문점이에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선한 홋카이도산 생크림과 제철 과일을 듬뿍 사용한 촉촉하고 부드러운 수제 식빵이 특징이고 고급 케이크를 먹는 듯한 고품질의 맛으로 유명해요. 마지산도는 그 이름처럼 산도로 유명한 집이지 아이스크림이 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판매해요. 메뉴는 샌드위치, 소프트 아이스크림, 파르페입니다. 제철 과일 산도는 딸기, 멜론, 복숭아, 망고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사용한 신선하고 달콤한 샌드위치예요. 가격은 한 개당 약 490엔에서 1600엔까지입니다. 미야지키산 망고로 만든 산도가
1600엔이더라고요. 저는 백도산도 파르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초콜릿과 바닐라 반반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맛과 고소함은 크레미아보다 높아요. 크레미아처럼 진득해서 거꾸로 들어도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방반이다 보니 우유 맛이 끝날 때 초코 맛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느낌이죠. 산도의 경우 신선한 과일 농장을 한 번에 먹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파르페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파르페보다는 산도를 만들고 남은 식빵과 생크림, 아이스크림, 과일을 섞어서 만든 느낌이었어요. 과일과 식빵을 손질하고 남은 걸 사용한 게 많이 보여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료 자체가 좋아서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파르페보다는 산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단맛 3점, 고소함 3.5점, 꾸덕함은 3점입니다. 세 번째는 오타루의 유명한 르타오입니다. 르타오는 변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타루에 기반을 둔 르타오는 라투르 아미티의 오타루, 친애하는 오타루의 탑이라는 머리 글자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입니다. 홋카이도산 원재료로 만든 치즈케이크로 유명한 고급 제과점이에요. 1998년 오타루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과 해외에도 매장을 두고 있죠. 본점은 오타루의 유명한 사카이마치 거리 메르헨 교차로에 위치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주요 방문지로 꼽히는데요. 저는 오타루에서 곧바로 요이치로 가야 해서 본점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더블 프로마주 치즈케이크는 홋카이도산 우유와 이탈리아산 마스카포네 치즈, 호주산 크림치즈로 만들었는데요. 상층은 마스카포네 레어 치즈, 하층은 촉촉한 크림치즈, 베이크드 치즈로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질감을 자랑합니다. 한 해 300만 개 이상의 더블 프로마주가 판매될 만큼 인기가 높아요. 초콜릿 제품도 많이 팔더라고요. 르타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역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딸기 파르페가 인기가 많고요. 르타오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진한 크림의 균형감이 아주 좋아요. 지나치게 진하지도 않지만 그 진한 맛에서 단맛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죠. 개인적으로 치즈와 바닐라가 반반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추천하는데요. 바닐라 맛의 단맛이 진해질 때 치즈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시큼한 풍미가 단맛의 변화를 주거든. 이 변화가 오히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단조로움을 깨뜨리는 악동 같은 느낌이 있어요. 르타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는 딸기 파르페인데요. 아쉬운 점은 딸기가 냉동 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자체는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게 있고 그게 달콤한 딸기 시럽과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조화를 약간 어색하게 만들어요. 달콤한 딸기 시럽과 부드럽고 고소한 단맛이 어우러지는 순간 차가운 식감으로 흐름을 끊는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맛이죠. 평가는 단맛 4점, 고소함 4점, 꾸덕함 3점에 변칙적 매력까지 추가합니다. 르타오는 홋카이도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풍미에 익숙해질 때 먹으면 그 섬세한 맛의 변화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입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해서 구글 맵스 및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심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늘 한 곳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사지 이심에서 상품을 제공받아서 사용해보았습니다. 모사지 이심 제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통신사 중 한 곳인 KDDI의 au 정품 제품인데요. 저는 뭐 이심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게 또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프리미엄 무제한을 사용했는데요. 설치 방법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CMA-링크보다 설치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기존에 구입하던 제품은 CM링크라서 종종 끊어지는 게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편하더군요. 요코하마와 삿포로에는 CM링크를 사용했는데요. 모사지의 au 제품이 확실히 더 안정적이더군요. 다음 취재부터는 모사지 제품을 사용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등을 사용할 때도 안정적이고요. 구매 링크는 게시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키노토야 베이크입니다. 키노토야부터는 꾸덕함, 고소함 단점이 아예 달라집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진함과 꾸덕함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숫자가 잘 빠지는가 아닌가의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더군요. 키노토야 베이크는 홋카이도 삿포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기 디저트 전문 브랜드입니다. 주로 치즈 타르트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며 홋카이도산 재료를 사용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제가 방문할 때는 사과파이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키노토야 베이크 매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매장은 삿포로 시내의 폴타운 쇼핑 아케이드 내 키노토야 베이크 폴타운점인데요. 지하철 다누키코 지역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등 홋카이도 내 여러 지점에서도 구매 가능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죠. 치즈 타르트는 달걀 노른자와 크림치즈를 가득 채워 구워낸 타르트로 포근하고 부드럽고 고소한데요. 아이스크림 일부를 치즈 타르트에 올려 먹으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우유 본연의 진하고 밀도 높은 맛과 쫀쫀한 질감을 지녀서 매우 인기인데요. 키노토야 베이크를 기준으로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꾸덕함과 고소함이 완전히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키노토야 베이크는 그냥 이 두 가지가 모두 강해요. 엄청
꾸덕한데 엄청 고소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크림치즈 같은 꾸덕함이라서 같이 주는 플라스틱 스푼이 박혀서 잘 빠지지 않을 정도예요. 오히려 수저러 아이스크림 표면을 긁어낸다고 할까요? 그만큼 진하고 고소하고 꾸덕합니다. 이건 하루에 3개도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홋카이도 우유라는 식재료가 가진 장점들을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는 단맛 4.5, 고소함 5점, 꾸덕함 4.5입니다. 5번째는 키타카로입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본점을 둔 유명한 디저트 및 기념품 전문 브랜드인데요. 본점은 삿포로 시내 중심부의 오오도리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JR 삿포로역에서도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이 정말 편합니다. 홋카이도 도청 근처에 있고요. 특히 이 본점 건물이 인상적인데 1926년에 지어진 홋카이도 청립 도서관의 일부를 리노베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더니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분위기를 자아내서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키타카로는 삿포로 본관 외에도 키타카로 L이라는 실험적 매장을 2018년에 오픈했는데 홋카이도 근대미술관 인근에 위치하면서 한정 상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타카로는 홋카이도산 식재료를 풍부히 사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는데 대표적으로 홋카이도 개척, 오카키, 슈크림, 푸딩 등이 유명한데요. 초콜릿 제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커피에 올린 커피 플로트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층 카페에서는 홋카이도산 재료를 살린 오므라이스, 키슈 등 식사 메뉴도 판매하는데요. 디저트 메뉴 구성 및 가격도 괜찮으더라고요. 아임도넛 글루텐 프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정도로 말이죠. 2층 카페는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두면 됩니다. 키타카로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앞서 소개한 가게들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진함보다는 깔끔함에 중점을 둔 맛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디저트나 다른 메뉴와 함께 먹기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진함을 르타오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키타타로보다는 조금 덜 진한 편입니다. 평가는 단맛 4.5, 고소함 4.5, 꾸덕함 4점입니다. 키타카로는 삿포로 중심지에 위치해 관광객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홋카이도 내 여러 지역과 공항에도 매장이 있어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데요. 키타카로는 로카테이와 함께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유명 디저트 브랜드로 꼽히는데요. 두 브랜드 모두 지역 디저트 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삿포로는 공간보다는 식재료가 주는 강력함이 도시의 원동력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이치 슈퍼만 가도 다양한 주류 제품, 우유, 식재료들이 풍성하더라고요. 마지막 6번째는 로카테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삿포로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최강자는 이곳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단맛 5점, 고소함 5점에 꾸덕함 5점입니다. 로카테이는 진함, 꾸덕함, 달콤함이 모두 전부 다 진해요. 어느 정도냐면 혀가 부드럽게 마비될 정도로 아주 진하거든요. 한 입 베어물면 그냥 웃음만 나와요. 키노토야 베이크보다 더 한다고 해야 할까요? 키노토야 베이크도 잊을 정도죠. 로카테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전통 디저트 브랜드로 1933년 창업해 오비히로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명실상부한 홋카이도 지역 대표 과자 브랜드 중 하나죠. 브랜드명이 육각형 눈꽃을 의미한다고 해서 포장지에도 꽃과 자연을 테마로 한 디자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점포와 직영 카페가 홋카이도 내에만 위치해 있어서 그만큼 지역성과 희소성을 강조하고 있죠. 매장 안에서는 유키콘 치즈 등 다양한 쿠키, 초콜릿 케이크류 등 약 200여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또한 본점 한정으로 다양한 세트로 묶어서 선물로도 인기가 많죠. 특히 제품 대부분이 홋카이도 한정 판매 위주라서 일본 다른 지역에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포장 디자인, 품질,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가격대도 개당 매우 다양한 편이라서 선물용으로도 부담 없습니다. 로카테이 매장을 보면 정말 홋카이도 현지의 자연과 전통 그리고 지역성을 담아내는 디저트 브랜드라는 점이 확실하게 보이더군요. 로카테이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마루세이 버터 샌드인데요. 두툼한 비스킷 사이에 홋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버터크림과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의 건포도가 들어간 대표 상품입니다. 삿포로 여행에서 꼭 사는 디저트로 손꼽히더군요. 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함께 마루세이 아이스 샌드를 먹어보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진합니다. 유키콘 치즈 역시 정말 진함과 새콤함을 자랑하는데요. 로카테이는 진한 크림과 새콤함의 망치로 혀과 입안을 그냥 부셔버리는 느낌이에요. 적당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강한 직구예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는 코코아 쿠키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로카테이의 자신감이에요. 쿠키가 나오는 건 쿠키에 발라 먹으라는 뜻인데요. 왜냐고요? 아이스크림이 크림치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쿠키 위에 발라 먹으면 아주 부드럽고 시원한 오레오 쿠키 같습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데 오씨 이건 뭐 젤라토야 무슨 뭐 똑같아. 보면은 거의 크림이 가까운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당황스럽네. 이거 더 진해. 그냥 먹으면 웃음만 나오는 그런 진함이에요. 2층에는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카페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스크림만 드실 분은
스탠드석에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로카테이에서 본점 한정 디저트인 로트카 셀렉트 5개입을 구입했는데요. 가격은 740엔, 한화로 7,1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마루세이 버터 샌드, 마루세이 버터 케이크, 화이트 초콜릿, 시모다타미, 유키야 콩코 등 로카테이에서 만드는 대표 제품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매장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에도 무척 좋은데요. 현지인분들도 많이 사더라고요. 본점에서만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공항에선 살 수 없다고. 무한성. 무한성 하니까 귀멸의 칼날 생각. 김열의 칼날을 보고 있고. 마루세이 케이크. 오, 맛있겠는데? 안에가 카스테라 내부 같은 느낌이면서 카스테라를 겉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겉면이지. 응, 그 겉면. 사이에다가 잼을 넣어가지고 뒤집어서 만드는 것 같아 이거. 알이 씹히고 약간 우유 향이 진한 카스테라. 과자 안에다가 샌드를 만들었네. 우유 맛 버터. 그러니까 버터를 안에다가 샌드 형식으로 잘 깨지게 해놨다 이거. 이렇게 부셔서 먹으라는 건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진짜네. 진한 거를 티를 안 내려고 그냥 시원하게 만들었네. 진한 건 이제 대놓고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후카우드 우유 느낌 되게 부드럽고 엄청 크리미한데 담백해. 그러니까 크리미하면은 크리미하면 담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크리미한데 담백한데 고소하다니. 마루세이 같은데? 약간 다크하즈 안에다가 됐어. 맛이 신묘해. 건포도 완전 맛있는데? 포도에다가 버터 필링을 프렌치 파이 느낌의 피를 적셔놨어. 저거 느낌인가? 밀푀유. 밀푀유랑은 약간 좀 달라. 왜냐면은 두 개를 겹쳐놔가지고 가운데다 필링을 좀 넣어놨거든. 밀푀유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쌓은 느낌인데 얘네는 쌓은 두 개를 밀푀유 안에다가 밀푀유보다는 엄마손 파이랑 프렌치 파이 합친 느낌. 전반적으로 네 말대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더 맛에 완전 대비를 주는 게 심하네. 이거는 굉장히 막 잔잔하고 막 저는 과자도 아이스크림처럼 엄청 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담백해서 놀랐습니다. 로카테이는 반전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삿포로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특징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크레미아, 마지산도, 르타오, 키노토야 베이크, 키타카로, 로카테이 순서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니 변치, 꾸덕함, 고소함 등 브랜드마다 뚜렷한 개성과 완성도를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홋카이도 우유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키노토야 베이크를 먹고 나면 크레미아, 마지산도, 르타오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 세밀한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로카테이에서는 홋카이도 우유가 어디까지 더 맛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홋카이도 우유가 얼마나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는지도 느꼈어요.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니 삿포로라는 곳의 특징이 하나 보이더군요. 삿포로는 홋카이도가 주는 풍부한 자연 식재료가 중심이 되는 곳이자 이를 토대로 한 브랜드들이 매우 강한 개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죠. 도쿄에서는 다양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취향과 관점들이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면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자연이 응축된 우유 하나만으로도 그 특색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이외에도 삿포로에서는 해산물을 포함해 사케, 맥주, 위스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홋카이도와 삿포로는 술이 익는 곳이자 자연이 선사하는 먹거리의 본고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우유라는 아주 작은 단서가 삿포로를 이해하는 큰 열쇠가 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